시작하셨어요? 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떴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목록 보기를 봤더니 문진서 한 명 들어왔어요. 예? 문진서. 시끄러워. 태규 형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왔네. 와이파이가 빵빵한가 보다, 애들이. 송년호도 들어와 있고, 준이도 들어와 있고, 정환이도 들어와 있고. 거기서 카메라 꺼버렸니? 카메라 꺼버렸어? 카메라 꺼도 되고 안 꺼도 되고. 너무 심하게 무리한 행동하지 말라. 송현호, 네? 무리한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개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라. You know, understand? Yes, you are. Yes, you know? 지금 이걸로 애들 온라인 수업 들어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2-3-1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생명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이제 개체들이 생명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셀인데 우리 인간은 약 30조에서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세포를 셀 수가 없어. 그리고 1세포에는 1핵이 있어요. 핵이 68개 있는 거예요? 60조 개. 60조. 68억이 왜 또 튀어나왔어? 갑자기. 우리 인간은 이제 사람이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뭐 키가 크거나 하면 이제 세포의 수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30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가 있고 1세포 1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1핵 속에는 DNA가 한 개씩 꼭 들어있어요. DNA가. 자, 그래서 오늘의 Today's Learning Objectives라고 하는 학습 목표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그 구조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이동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세포 그 물질의 이동 통로는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의 출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포막의 구조를 니네들이 이제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 에? 도사견 같아. 오, 주영이, 오. 재미없어.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 출입이 일어나는데 이 세포막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를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림. 오케이? 알았냐? 예. 자, 그러면 이제 세포의 마스크 써라. 생명체의 구성 단계를 보시면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야. 그래서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어요. 조직.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관이 모이면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독립된 개체지. 그죠? 독립된 개체. 그래서 구성 단계 순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맛있다. 무슨 맛이냐? 알아맞혀봐라. 커피 맛. 이야, 커피 맛이지, 그지? 어떻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세포를 구성하는 소기관들이 있는데 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염록체도 있고 또
리보솜도 있고 리소솜도 있고, 예? 또 뭡니까? 액포도 있고 뭐 등등이 식물 세포만 있는 거, 예? 등등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교과서에도 나와 있나요? 그림을 보시면 동물 세포의 모습을 보여도 이게 하나의 1세포야. 1세포. 그다음 또 이건 식물 세포 1세포. 그죠? 그래서 동물 세포에는 없지만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크게 한번 찾아봐라.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세포 벽하고 또 액포도 있죠? 네. 그렇죠. 엽록체도 있고요. 잘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 뭐지? 광합성하는 세포 소기관. 식물의 녹색 식물의 광합성을 하는데 그렇지 엽록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핵 1세포 1핵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건데 이 핵에는 DNA라고 하는 게 있어요. DNA 유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 물질을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 물질 이 DNA는 두 가닥 이중 나성 구조라고 그랬죠. 이 이중 나성 구조의 한 가닥을 메신저 RNA가 복사를 해서 그 핵공을 통해서 핵의 구멍 핵공을 통해서 리보솜으로 끌고 와요. 그럼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NA 한 가닥을 메신저 RNA가 복사하는 것을 전사라 그래요. 전사. 그 다음에 이제 전사 과정이 끝나면 리보솜으로 와서 트랜스 RNA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기까지 과정을 번역이라고 그래요. 번역. 우리 앞에서 좀 했어요.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 과정도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여기 슬쩍 봐주시면 세포 핵이 있어요. 인체 세포입니다. 인간의 세포의 1세포 1핵인데 세포핵은 DNA의 경납고라고 알려져 있네요. 리보솜 동그라미 친 거 잘 봐주셔야 돼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합성 공장 and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꼭 집신벌레처럼 생겼죠? 이거 에너지 발전소라고 그래요. 에너지 발전소. 세포의 크기는 약 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0.0005밀리에서 0.01밀리미터 정도 되는 게 인체세포의 크기다. 그 다음에 특히 세포막, 이 세포막은 물질 이동이 가능한 막으로서 이 세포막은 확산을 통해서 또 삼투 현상을 통해서 물질이 세포의 안과 밖을 드나들 수 있어요. 물질 이동 통로, 세포막. 그래서 특히 요 동그라미 친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세포 핵, DNA 경납고, 리보솜, 단백질 합성 공장,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발전소, 그다음 세포막은 물질 이동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리소좀도 있는데 리소좀은 몰라도 돼요. 폐기물 처리 공장 뭐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골지체, 물질 수송 중 계기질 뭐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소포체를 보겠습니다. 소포체를 잘 보시면 이렇게 요 주름진 관 모양 또는 주머니 모양이 이제 소포체인데 이 소포체에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어요. 리보솜이 달라붙어 있고 이 소포체에 리보솜이 포함되어 있고 핵과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포체의
그 내용이고요. 이 리보솜은 작은 알갱이 형태로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 있는데 이 리보솜에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핵으로부터 전사된 DNA 한 가닥을 리보솜으로 메신저 RNA가 끌고 오면 리보솜에서 여러 개의 그 아미노산을 지정한 다음에 리보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우리 인간들이 필요로 한 또는 생명체들이 필요로 한 단백질이 만들어져. 이 리보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단백질이 여기서 안 만들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손톱, 발톱들이 잘 자랄 수가 없겠지. 그리고 머리털이 빠지면 곧바로 또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또 리보솜에서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이 또 나. 그래서 피부, 근육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단백질과 관련이 돼 있어요. 리보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and 지금 소포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보솜, 소포체에 달라붙어 있는 리보솜이 있고 리보솜, 그다음에 핵과 또 이 소포체들이 이제 이렇게 핵 근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이 이렇게 소포체에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혀서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미토콘드리아. 여기 보십시오. 여기 미토콘드리아 꼭 여기서는 그 신발 모양이네요. 신발. 이게 주름져 있고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세요. 뭐냐 이게? 권대익이. 권대욱 선생님이 이제 보관하십니다.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세포의 생명할 때 필요한 에너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를 생명 활동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1이나 2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는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물론 소개는 시켜줄 수 있지만 통합과학의 수준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가져온 거 있는데요. 인체의 기관별 세포 숫자가 나와 있네요. 인체는 약 총 30조 개에서 60조 개의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간에는 뭐 3천억 개의 세포수가 있고, 췌장에는 200만 개의 세포수가 있고, 뭐 등등. 피부 상피 세포에 2조 개가 세포가 들어있고, 등등. 장 세포에는 100억 개의 세포가 있고, 나와 있어요. 뭐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 대충 우리 인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총 숫자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30조 개에서 60조 개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야지 어디에 몇 개 있고 어디에 몇 개 있고 이거는 별로 애울 가치도 없죠. 그러니까 1세포 1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세포 1회. 근데 총 세포의 숫자가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총 세포의 숫자가 약 60조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60조 개의 세포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골지체가 있습니다. 골지체는 이 소포체가 떨어져 나온 구조물로서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우리가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6번이 중요해요. 6번. 요거 6번. 그래서 6번은 세포막인데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 그림을 잘 봐도 요 그림이 세포막을 보여주는 그림이야.
책에도 나와 있을 거야. 알겠어요? 자, 성냥개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죠? 성냥개비처럼 생겼죠? 예? 여기 성냥개비의 머리, 니네들이 말하는 대가리는 친수성이야. 그 다음에 요 하나의 꼬리가 두 개씩 있잖아. 그죠? 이 꼬리를 우리가 소수성 꼬리라고 하고 물과 친하지 않아요. 그건 지방산이라 그래. 거기 나와 있죠? 요 머리는 친수성 머리인데 인산과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고 요 꼬리는 지방산 소수성 꼬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위쪽에 있으면 대가리가 위쪽으로, 물이 아래쪽에 있으면 대가리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 구조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려보시고.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사이사이 빵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들 있죠? 요거를 단백질이야. 단백질. 빵처럼. 예?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 128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128페이지인가요? 140번인데요? 140 넘겨봐요. 143. 140 거기가 몇 종이죠? 그게? 5쪽. 145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역할. 자, 밑줄 그고 하겠습니다.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오케이? 두령이 지금 보고 있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리. 자,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이게 파묻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관통하고 있어요. 관통하고 있는 구조로서 유동성이 있고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꼭 중요해요. 그럼 선택적 투과성이 뭐냐? 그 세포막의 그 구성을 보시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거 단백질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갖다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 대부분의 아미노산, 포도당, 대부분의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비교적 크기가 큰 물질은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 꼭 알아줘야 돼. 확산. 오케이?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이동하는 걸 말해. 농도가 높은 곳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러한 물질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이야. 자, 단백질을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 꼭 기억을 해줘야 돼. 확산. 확산. 요거 꼭 사진 찍어놓고. 그럼 확산이 뭐냐라는 거 알아야 되지? 적었냐 이거 확산? 확산은 뭐라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러한 물질이 이동해 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농도가 비슷해져요. 알겠지? 예.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그림도 그려보시고, 네. 조영아, 예. 이걸 그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위너요. 위너 되고 있어. 안 그리면? 루저죠. 루저. 끄란다, 너 형이 가서 꼬래. 네? 자,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요 세포벽이 있어요. 요건 세포벽은 무슨 세포에만 있죠? 식물 세포에만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세포를 싸서 보호하고 세포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뭐가 있냐? 세포벽. 또 염록체? 염록체 있습니다.
이거 이 발음을 모르겠네. 크롤로플라스트? 엽록체가 있어요. 그래서 엽록체도 식물세포만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서 포도당을 생성해냅니다. 유기물을 생성해내는 곳이 엽록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엽록체는 여기 있네요. 식물의 광합성이 주로 일어나는 곳. 크롤로플라스트. 그다음에 엽록소가 있어요.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있는 초록색 색소를 엽록소라 그래요. 크로로필을 엽록소라 그래. 엽록체하고 엽록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엽록체는 뭐라고? 광합성이 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엽록소는?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이게 하는 색소. 그렇지, 그렇지, 잘했습니다. 어느 쪽이요? 아주 잘했어요. 네, 근데 또 이거 EBS 그거 끄라고 그러네요. EBS 거라고? 이거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애들이 집중이 안 된대. 네. 그래서 끄라고 하는 거야. 너는 집중이 잘 되니? 저도 그냥 보는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 것이 돼. 자, 이렇게 했고요. 저스트 모멘트 요거 했고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포막을 통해서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이 비교적 크기가 큰 물질은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 내용이 중요하고, 확산이 뭐냐라고 하는 거 알아주고 왔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야. 이러한 물질들이.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포라는 게 있죠. 액포도 아까쯤에 식물세포에만 있다 그랬죠? 예? 성숙한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하고 물, 양분,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합니다. 노화된 세포일수록 액포가 커진다. 그 다음에 여기 세포의 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달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지 않는 세포막의 특성을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또 인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전하를 띄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잘 통과한다라고 하는 건데, 세포막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액포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세포, 식물세포의 또 어떤 그 이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핵은 공통으로 있네요. 액포는 식물세포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은 둘 다 가지고 있고요. 미토콘드리아 둘 다 가지고 있고, 소포체 둘 다 가지고 있고, 엽록체는 식물세포에 있고, 세포벽도 식물세포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영, 다음 날은 2, 3, 2인가요? 그렇지, 김두영.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봅시다. 교과서 내용 확인 문제. DNA가 있으며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세포 소기관이 뭐지? 핵이요. 핵입니다. 핵. 셀 뉴클리어스라고 그래요. 뉴클리어스, 핵. 자,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세포 소기관이 어디죠? 리보솜이요. 네, 리보솜이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아까 확산은 단백질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막단백질, 이거 막에 있는 단백질을 막단백질이라, 세포막에 있는 거. 자,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 확산이다. 고농도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 저농도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알겠냐? 예. 자, 그래서 아까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요게 아주 중요해요. 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된다.
확산이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야. 예. 자, 어디까지 했지, 비?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을 통한 또 세포막의 기능을 또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으로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벽은 어디에 있다고? 식물세포. 네, 식물세포만 있는데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이다. 세포벽. 알겠어요? 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하나 더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겁니다.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포막의 구조로 인해서 물질의 종류, 크기 등에 따라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성질을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세포막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냥개비 머리, 친수성이고 성냥개비 꼬리, 소수성입니다. 그렇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사이에 그 빵처럼 보이는 이러한 단백질들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사이에 그 박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선택적 투과성을 지니는 그러한 구조죠. 이게 세포막의 구조고,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인지질의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뭐다고? 소수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히거나 관통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세포막을 통한 확산. 아까 확산 얘기했죠? 네? 이거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중층을 통해서. 그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물질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은 얘기했어요. 물질이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 페노메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한 뭐지? 확산이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확산도 있고, 오케이? 네. 이렇게 단백질을 통한 확산도 있고, 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도 있고, 그죠? 네. 다시 한번. 자, 세포막을 통한 확산에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다고 그랬죠? 단백질을 통한 확산에는 어떤 물질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되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온이나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에는 어떤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죠? 단백질.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 요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오케이? 알겠지? 알았다 그래. 네. 그 다음에 단백질을 통한 확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세포막을 통한 삼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세포막을 통한 확산도 일어나지만 세포막을 통한 무엇도 일어날 수 있어? 삼투도 일어날 수 있다. 삼투. 알겠냐? 그럼 확산과 삼투의 차이점이 뭘까? 물질은 이동하는데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요. 삼투는 뭔지 아냐?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이동하는 것이 삼투야. 그래서 세포에서의 삼투는 농도가 다른 용액에 이 세포를 넣게 되면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여 세포의 모양이 쭈그러지기도 하고 세포의 모양이 커지기도 하고 또 세포의 모양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투와 관련해서 꼭 확산하고 삼투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예. 예, 친구들. 세포막을 통한 확산하고 세포막을 통한 삼투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확산시킬 수도 있고 단백질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확산시킬 수도 있어요. 확산될 수도 있어요. 확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포막을 통해서 삼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투와 확산의 차이점이 뭐냐? 확산은 고농도 쪽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것이 삼투야. 삼투 현상에 의해서 세포가 쭈그러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세포가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를 갖다가 소금물에 넣잖아? 그러면 적혈구에 있던 물이 소금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면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져 버려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를 갖다가 중류수에 넣잖아? 중류수면 중류수에서 적혈구 쪽 물이 들어가. 그럼 적혈구가 빵빵해져. 빵빵해지다 못하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터져버리지. 그 적혈구의 용혈 현상이라고. 네? 자, 그래서 다시 세포막을 통한 삼투, 세포막을 통한 확산이 있는데 확산과 삼투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라.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세포막을 통한 삼투는 저농도 쪽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를 저농도 저농도 고농도 상대적으로 저농도 고농도 쪽에 집어넣잖아. 그럼 교과서 그림을 봐봐. 거기 지금 그림이 몇 페이지냐요? 좀 145페이지. 아니야, 147쪽. 147쪽에 보시면 적혈구의 용혈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 터져버리는 거. 없나? 터지는 건 없는데 빵빵하게 빵빵에 붙은 거 있죠? 네. 적혈구를 중류수에 넣잖아? 그럼 중류수에서 적혈구 쪽으로 물이 이동해가. 그래서 그 적혈구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지는 거 어떤 거 있니? 물에 담갔을 때. 예, 거기 보면 적혈구를 설탕 수용에 넣었을 때는 이 적혈구에서 설탕물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쪼글쪼글해져 버려요. 마치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잖아. 그럼 배추에 있던 물이 소금물로 빠져나가겠지. 그럼 배추가 어떻게 되지? 쭈글쭈글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이 세포막은 이와 같은 그 세포막과 같은 막을 반투막이라 그래. 반투막. 뭐 반투막은 그 원형질막이라든가 달걀의 속껍질이라든가 셀로판 주머니와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반투막인데 세포막을 통한 확산, 세포막을 통한 삼투. 그래서 확산과 삼투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 알겠지? 네. 그래서 146쪽, 147쪽의 그림 잘 그려보시고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네. 자, 이제 교과서 내용.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을 무엇이라 하느냐?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생명체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이다. 세포 내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소포층, 세포 소기관이 사고장애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봅시다.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산소는 인지질 이중통할 확산으로 이동하고 물은 삼투에 의해서 그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한 확산, 세포막을 통한 삼투, 예? 세포막을 통한 확산, 세포막을 통한 삼투, 확산, 삼투의 차이점. 세포막을 통한 확산, 세포막을 통한 삼투의 관점을 갖고 공부를 해줘라 이런 얘기야. You know? 네. 자, 아까 포도당은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확산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 세포 안팎으로 확산한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 여기 요 내용 스스로 해결하기. 네. 자, 약물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분자의 크기가 작고 세포막 인지질이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약물의 효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휴지가 아니라 유지되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 이동하는 속도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 자, 그러면 고맙습니다. 바이. 자, 다음에 2, 3, 2 한다 그래. 바이. 바이. 나만 바이 했어요, 지금. 그래서 녹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준비. 끊어요.